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볼까 합니다. 부자의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한국의 부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자산을 증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좀 재밌을 것 같죠? 아, 네. 네. 요게 보니까 이제 요 보고서가 한 14년째 지금 매년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네.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부자의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부자들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자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요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 내용에 앞서서 이제 부자 보고서잖아요. 이 네. 부자라는 개념이 사실 사람마다 좀 상충적인데 네. 여러분은 부자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시나요? 대표님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부자라고 느끼시나요? 부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살 집이 있고, 네. 그리고 대출이 하나도 없고,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그래도 현금 자산이 한 10억 이상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부자 부자. 정도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않을까요? 전체적인 총 자산으로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면은 뭐 최소 30억에서 아니면 한 50억 이상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부자 아닐까요? 오. 네. 저보다 낮게 봤네요. 아, 그래요? 우리 한 그럼 100억은 있어야 부자 아닌가라고. 100억? 네. 100억 있으면은 진짜 부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자산으로 볼 거냐? 네. 그냥 이제 이런 대출에 껴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 근데 여기에 대출이 아. 50억이야. 아. 그럼 얘는 순자산 50억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이 보고서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자산을 개인의 형태가 아니라 법인의 주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을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부동산도 특히나 이제 그렇고. 상장 기업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예.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 가치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네.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이제 진짜 부자는 정말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네.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금융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지칭한 한국 부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금융 자산만 현금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24년에 몇 명이냐? 46만 1000명이라는 거죠. 46만 1000명.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한국 부자수 추이가 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늘었죠. 근데 여기를 딱 봐도 증가율이 달라요. 자, 보세요. 20년에서 20 코로나 시대 때 이때 막 저금리 다 막 부자 됐잖아요, 이때. 네. 이때는 10%가 지금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에서 22년도 8%. 근데 22년에서 23년도 괜찮죠. 7.5%. 근데 23년이 24년 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증가율이 1%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는 많아지고는 있지만 증가율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했네요. 감소했죠. 많이 감소했네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이가 굉장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한국에서 이제 부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뭐 강남구 쪽이 아닐까요? 서초구? 강남구.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서초, 강남, 뭐 청담. 데이터가 있는데 네. 서울 내에서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한국 부자의 45.5%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 사람들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네. 이렇게 강남 3구 여기에 한국 부자가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부자가 45.5%가 여기에 이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 서울에만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자, 그 다음에 어디냐? 경기도에 또 한 10만 명 정도 있어. 10만 명. 그 다음에 인천에 한 14,000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지방인데, 지방에서는 어디에 이렇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가 많을까요? 저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 최근에 음. 그 뭐라 그러죠? 종합소득이 네. 높은, 종합 수준이 높은 게 서울에서는 용산구로 뽑혔더라고요. 지금 데이터에서는 서초와 강남이 나왔지만, 그렇죠. 예, 용산구가 나왔고요. 그걸 기준이 보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들 이상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 미치고님이 얘기하신 거는 일반적인 종합소득. 종합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강남, 수초, 송파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용산이요. 용산. 네. 어. 의외였어요.
야, 용산에 누가 이사 누가 갔겠지? 사는 거지? 어, 한남? 그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득이 네. 높고, 또 저도 이 기사에서 봤는데 되게 의외인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종합소득이 높은 데가 5번째 높은 데가 있던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미치코님이 얘기하신 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강남을 지금 제끼고 종합소득이 1등이 누구냐?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대구 수성구 있죠. 여기가 항상 지방에서는 가장 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중에 네. 또 하나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종합소득이 대한민국에서 5등입니다. 뭐 수성구 범어동 이쪽인가요? 그쪽인가 보다. 그렇죠. 그죠? 응. 자, 그래서 용산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고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과천이에요. 가천도 과천. 높네요. 네. 그 다음에 종로구, 그 다음에 수성구. 요 순입니다. 그래서 뭐 과천도 집값이 비싼 이유가 이걸 봐 딱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아, 종합소득이 진짜 높구나. 이걸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대구 수성구는 좀 우려였어요, 저한테. 의외네요. 네. 그래도 서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네, 나온 지역마다. 맞아요. 근데 네. 대구는 조금 의외였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잠깐 이제 종합소득이 높은 데가 어딘지를 잠깐 봤고, 네. 이제 현금 10억 이상 있는 부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지방 중에서는 어디가 많냐면은 부산이 많아요. 부산이 거의 부산. 3만 명입니다. 저는 왠지 울산일 줄 알았는데. 자, 울산은요, 예. 데이터에 없네? 울산 왜 뺐어? 네, 울산은, 왜 뺐어? 울산은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어. 고소득 직장인들.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대부분 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네 왜 울산을 뺐지? 그러니까 네. 난 울산 딱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빼버렸네. 네. 그래서 부산이 한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대구도 한 1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경남이 또 많죠? 경남이 11,000명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딱 차이가 나네요. 지방끼리도. 네네. 아, 부산과 대구에 그래서 지방에서는 돈 좀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 좀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금융자산 추이와 부동산 자산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의 네. 금융자산 추이와 부동산 자산 추이.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자산 추이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22년을 고점을 찍고, 23년에 줄었죠? 그리고 24년에 약간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금융자산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증가세가. 예, 23년 줄었고, 24년은 약간 좀 오른. 요 정도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부자도 구분을 해놨어요.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찐부자, 찐찐부자, 찐찐찐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00억, 금융자산이 100억 미만은 자산가예요. 100억 미만인데 자산가예요? 네, 아니 금융자산이 100억이면 사실 이거는 어. 엄청난 자산가인데 나보다도 통이 크네. 네, 이런 분들은 네. 그냥 자산가에 넣고요. 그래요? 고자산가는 이제 현금이 100억에서 300억 사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고자산가. 초고자산가는 누구냐? 현금만 300억 이상 있으신 분들. 현금만. 야. 야, 현금만 300억. 현금만 300억이면 전체 자산은 한 1000억 그러니까.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그거 초고 자산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규모에서 가장 낮은 자산가 단위도 네, 현금을 100만 원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산가, 현금 100억밖에 없는, 100억 밑으로만 있는 요 자산가 분들은요, 금융자산 규모가 줄었어요. 아니,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비중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이 고자산가. 100억에 300억.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20.3%에서 17.4% 좀 감소를 했죠? 자, 그런데 초고 자산가 41.1%에서 44.4%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많이인가? 3.7%. 그러니까 유일하게 증가를 한 거죠. 나머지 이 비중은 다 감소를 했는데 얘만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들은 지금 조금 현금 유동성을 지금 더 많이 쌓아둔 거잖아요.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쌓아둔 거잖아요. 지금. 금융자산을.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자산 비중은 좀 높였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시면 네. 저는 이건 좀 현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계속 오른 걸로.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사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건물이나 아니, 이런 이게 거. 부자들의 부동산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주식이라는 건 딱 지금 이 순간에 가격이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명의나 법인명의나 이렇게 보시면 개인명의가 좀 많죠. 법인명의도 물론 많이 갖고 있지만. 네. 네, 그래서 개인명의와 법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자일수록 개인과 법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자산관리, 부동산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런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24년 기준으로는 부동산이 한 55.4%, 금융자산이 한 38.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밸런스가 많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부동산이 그래도 많네요. 네, 자산 부동산이 구성이. 비중이 많은데 이제 보시면 21년을 고점으로 음.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21년에 지금 부동산 최고점 찍었을 때가 59%였는데 지금 55.4%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좀 줄고 금융자산 비중은 21년 이후로 늘리고 조금씩 있다. 늘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인데 그러면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가 뭐냐 봤더니 국내 부동산 투자가 1등입니다. 40%예요. 그 다음에 실물, 금이나 보석 투자가 34%. 그 다음에 국내 금융 투자가 30%. 그쵸? 네. 그 다음에 국내외, 요거 이제 보시면, 아니, 그러면 이거 다 하면 100%인데 뭔 얘기냐? 이게 뭐냐면, 1, 2, 3순위를 더한 거예요. 아, 지금 그래서 헷갈렸어요, 예, 지금. 그래서 1, 2, 3순위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경제 정보 동향이고, 세무 상담. 그 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이나 조정.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과 금, 이런 금융 투자에 상당히 지금 부자들이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대표님도 최근에 계속 이 네. 달러나 뭐 금 네.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도 약간 자산 관리가 부자 쪽과 이제 포커스가 비슷하네요. 그런 건가요? 네. 아, 저는 국내 부동산 관심 없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제는 관심 가져야 돼요. 음, 25년에 상당한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산관리 애로사항이 있어요. 탑 7. 첫째, 기대 이하의 수익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내 기대보다는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둘째, 이런 국내 금융 투자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고. 셋째가 세금. 넷째가 부동산 투자 정보나 지식 부족.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사실 부자들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고민거리가 자산이 많나 적나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어디예요? 주식. 주식, 근데 이게 보시면 원래 23년에 주식 비중이 47.8%였는데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이런 고수익 예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기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비중이 높냐 낮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작년 대비해서 지금 뷰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금은 어때요? 금은 그 비중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죠. 금은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한 사라. 그리고 아마 내년 한 여름, 가을, 뭐 하반기에는 금을 저는 좀 더 많이 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 그 다음에 거주용 주택도 보시면 어때요?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이 비중이 어떻게 됐죠? 많이 줄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빌딩 상가도 어때요? 줄었죠? 토지 임야도 어때요?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물론 여전히 고수익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23년보다는 24년에 봤을 때 지금 좀 더 이런 고수익이 예상되는 비중이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또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 다 전년 대비 다 내려갔어요, 지금. 보면은 딱 이것만 봐도, 기대치가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지금은 중장기 고수익을 투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장 많은 것만 좀 보면은 주식도 떨어졌죠.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좀 유망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주용 주택도 어때요? 떨어졌죠. 거주용 주택도 떨어졌습니다. 빌딩 상가, 투지 임야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펀드나 채권은 비슷비슷하고, 그다음 금, 보석 이것도 좀 비슷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주식이나 좀 부동산에 대한 좀 이런 고수익에 대한 비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가 좀 보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보고 있는데 네. 한국에 살고 계신 이 부자분들이 그러면 향후에 바라보는
2025년 네. 금융 자산을 어떻게 할지 포트폴리오 계획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들은 네. 어떻게 계획을 잡나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50대 중반 여성 우리 부자분은 네. 부자분 하니까 이렇게 웃기냐. 네. 네? 50대 여성 부자분 하니까 아, 웃기네요. 웃겨요? 왜 웃기죠? 네.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부러워서. 한 20년 뒤에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이익 실현을 다 해놓고 내년 25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식 등은 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주식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대 후반 남성분은 뭐라고 했냐? 시장 경기가 생각보다 더디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내년에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거고 저랑 뷰가 똑같죠? 이후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추가 주식 매입의 기회가 아닐까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 뭐 싸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쵸. 근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고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0대 후반 남성 뭐라고 했냐? 혹시 모를 자산가치 폭락에 대비하려면 부동산보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동산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네. 라는 얘기네요. 자, 어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들과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네. 대표님, 뭐, 알고 봤더니 여기 설문하신 부자 인터뷰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 40대 후반 남성 40대. 아니야? 일단 제가 4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용이, 대표님 평상시에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전년 23년 대비해서 다 봤잖아요. 기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계획하는지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당장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고 또 저희 리치고 영상 보시면서 실천하고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